안녕하세요. 코슬립 수면의원 신홍범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슬립 수면의원 원장 신홍범입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제가 쓴 책이고요. 기면증, 졸음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기면증에 대한 책이고요. 이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펼친 부분은 22페이지, 기면병의 이제 증상들에 대한 내용이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심한 졸음에 대한 내용인데, 사실 이제 기면병은 졸리는 질환이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졸음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또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, 지금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. 우선 기면증의 졸음은 일반적인 졸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우리가 잠을 좀 못 자서 졸리는 상태와 기면병 환자들이 겪는 졸음의 강도가 다르고요. 특히 이제 슬립 어택이라 그래서 잠이 갑자기 찾아오는 어택, 한 대 맞는 것처럼 갑자기 잠에 빠지는 증상이 이제 특징적입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은 양상으로도 나타나죠. 왜냐하면 졸음이 있을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증상 자체가 좀 전형적이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. 중요한 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졸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면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탄력 발작이라고 있습니다. 힘이 빠진다. 발작이라는 말은 어택,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데, 기면병의 특징적인 증상이죠. 언뜻 보면 이게 뭐 뇌전증 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, 이 탄력 발작이 뇌전증하고 다른 것은 이때 의식이 다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거나 뭐 일어났던 일들을 환자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고요. 이제 어떤 보면 뭐 뇌졸중처럼 보이기도 해서 갑자기 나타나면 이제 놀래서 이제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뭐 MRI 검사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들었는데요. 탄력 발작은 뭐 주저앉듯이 힘이 빠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정말 본인만 느낄 정도로 살짝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, 되게 화를 내거나 웃거나 이런 것처럼 크다란 급격한 감정의 변화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얘기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고요. 여러 번 이제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, 탄력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기면증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힘 빠지는 증상 없으면 기면증 아니야.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기면증 아닐 거야. 라고 생각하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. 탄력 발작이 처음에 나타나지 않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. 평생 안 나타나는 기면병 환자도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요, 가위눌림이 있습니다. 가위눌림은요, 자다가 깼는데, 머리는 깼는데 몸은 안 깨서 못 움직여요. 그럼 너무 답답하고 공포스럽겠죠?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탄력 발작이라고 하고, 탄력 발작은 한 1분 내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. 처음에는 공포스럽지만 몇 번 나타나면 무섭지는 않고 좀 짜증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, 환자분들이. 근데 기면증의 초기에 이 탄력 발작, 가위눌림이 많이 나타나고요. 좀 나이가 들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 병역에 대해서 여쭤보면은,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는 자주 있었는데 뭐 20대, 30대인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인명기 환각이 있습니다. 이게 인명기, 잠이 들 때 환각을 경험한다.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고, 이게 뭐 환청, 소리가 들린다든지, 환시,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, 뭐 예를 들어서 세워놓은 옷걸이가 사람처럼 보인다든지, 그리고 이상한 느낌, 환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명기 환각도 기면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, 가끔 이 증상 때문에 정신병으로 오인받고
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정신병 약을 드시는 환자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신병 약이 상당히 졸려요.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증상이 더 나빠집니다. 뭐 환자분이 상당히 절망적이죠. 도대체 나는 무슨 병일까? 이렇게 되는데 이 인명기 환각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의사분들도 이제 그런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동행동증이라고 해서 낮에 졸음이 너무 심할 때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있다, 뭐 필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졸면서 손을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글씨가 엉망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기면병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간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. 그러니까 밤잠을 깊게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. 기면증은 심하게 졸리는 병인데 밤잠을 못 잔다는 게 말이 돼요?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기면병 환자들의 야간 수면의 질은 떨어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낮 동안에 졸다 보니까 밤에 잠자는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기면증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제일 기본적인 건 낮 동안에 졸음이 많은 겁니다. 그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거고요.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수면 클리닉 방문하셔서 이제 검사도 받아보시라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. 그래서 기면증은요 졸음이 주된 증상이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피곤한가 봐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에 졸음이 심한 사람 있으면 꼭 기면증 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진단도 받아보시도록 권해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